자, 여러분, 일본의 그 현대비즈니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런 걸 냈어요. 여러분, 일본은 20년 후에 경제 규모에서 우리나라 한국에 추월당한다. 일본 현대비즈니스, 굉장히 유명한 잡지입니다, 여러분. 겐다이 비즈니스, 현대비즈니스,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 20년 후에, 그러니까 2041년이 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추월을 당한다. 이거 일본의 학자가 쓰신 겁니다. 일본 현대비즈니스, 우리 조옥 교수님이 이걸 올려놨어요. 조옥 교수님께서 일본은 20년 뒤에 한국에 추월당한다. 그 이유가 뭐냐? 이 현대비즈니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기레기들이, 언론들이 일본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두 개의 신문이 제일 심해요. 일본에 보면은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갖다 어디를 통해서 주로 많이 보냐? 일본 포털 야후재팬. 야후코리아는 망했습니다. 근데 야후재팬은요, 일본에서 제일 큰 포털이 야후재팬입니다. 우리나라는 망했어요. 지금 야후코리아 없죠? 야후코리아 망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요, 야후재팬이 제일 큰 포털입니다. 근데 야후재팬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본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를 알아요. 근데 이 내용이 일본에서 발행되는 조선일보, 일본어로 발행되는 중앙일보, 이 내용이 있죠. 일본 사람들 입맛에, 일본 우익의 입맛에 딱 맞는 그런 기사들. 한국은 형편없다, 한국 대통령 못한다, 전부 그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걸 계속 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되게 후졌구나,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사는구나, 또 잘 못하는구나, 정권이 굉장히 엉망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그런 기사들은 막 퍼뜨립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하면서 몇 번 소개도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왜곡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 있는 양심 있는 그 학자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일본 현대 비즈니스라는 그 잡지에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 임금은 한국의 임금은 일본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있죠, 임금이 더 높다. 여러 가지 지표에서 지금 한국은 일본을 벌써 째끼고 있다. 이게 제가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했다, 무능하다, 이걸 계속 퍼뜨립니다. 누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가? 조선일보가. 근데 여러분, 일본의 일본 야후에 조선일보발 뉴스가 매일 실려요. 근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무능하다, 문재인 대통령 실패했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계속 그러고 있어. 그렇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지난 4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 경제 외교는요,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어저께 발행한 일본 경제 전문 매체 현대비즈니스, 일본은 20년 후에 경제 규모에서, 여러분,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이런 나라가 경제 규모, 총량에서도 우리나라한테 추월당할 거다. 참 유감이지만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올라왔어요. 노구치 육교 대학교 명예교수, 이분이 히토츠바시 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히토츠바시 대학교, 그 일본의 도쿄 대학교하고 아울러서 명문대학입니다. 국립대학교예요. 거의 도쿄 대학교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명문대학교에서 그 명예교수를 하시는 이분이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댓글로 난리가 나. 일본 우익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났죠. 근데 실제로 20년 뒤에 2040년이 되면요,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추월당한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가 임금이
일본 임금보다 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일본이 점점 있죠. 일본의 서민들은 지금 못 살 계속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일본의 서민들은. 왜 그런가? 여러분, 임금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높아도 일본의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을 감안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 받고 쟤들이 110원을 받아도, 일본이 110원을 받아도 우리나라 물가가 100인데 쟤들이 120이면요 우리나라보다 쟤들이 더 많이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매력, 그러니까 물가 지수를 갖다 집어넣은 그 1인당 소득은요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임금이 지금 더 높아요. 일본은 30년째 연봉이 월급이 거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오르지 않고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지금 못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일본은 30년대 지금 정체입니다. 정체.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경제 지표에서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게 막 나옵니다. 우리나라보다 계속 떨어지는 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 삼성은 세계 14위, 2020년 한국은 세계 2위로 전자정부 순위에서 대한민국 2등인데 일본은 14등이다. 일본에서 가장 큰 기업인 토요타가 세계 36등이다.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일본이 세계 30대 기업 중에 일본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30대 기업 중에 일본 기업이 한 개도 없어요. 제일 큰 게 도요타 자동차인데 그 도요타 자동차마저도 36등입니다. 여러분. 2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한국 총생산이 일본을 능가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능가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일본 규모, 경제 규모를 넘어설 것이다. 야, 일본이 1인당 소득이 41,143달러라면 우리나라는 그 두 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년 뒤에는 우리가 G7, 일본은 G7 멤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되면은 야 일본 빼고 한국으로 갈아끼자라는 얘기가 나올 거다. 아마 그때쯤 되면 일본을 계속 앞설 거다. 지금 대학교도 여러분 일본 대학도 3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학들이 일본은 굉장히 대학교 레벨이 높다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유학들 많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대학이 오히려 더 영국의 고등교육평가기관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세계 100대 기업에 100대 대학교에 우리나라가 6개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5개밖에 안 됩니다. 역전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좀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 카이스트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 바람에 반면에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여러분 요즘 대학교 웬만한 대학교는요 영어 수업을 해버립니다. 영어로 수업을 해. 근데 알아들어 학생들이. 이것도 국력이 하나죠. 일본은 안 됩니다 그거. 일본에서 영어 강의하면요 안 돼.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20년 뒤가 되면은 일본은 우리한테 생활 수준은 우리의 절반밖에 못 미치고 전체적인 경제 규모에서도 우리를 못 따라온다.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는요 남북 그 변수를 안 집어넣고 지금 대한민국만 가지고 따진 거야. 그런데 종전선언되고 평화가 정착이 되고 통일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남북 공동체 경제가 되면요 여기 지금 우리 일본의 그 교수님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큰 폭으로 일본을 압도할 수 있다. 일본을 압도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이거는 일본의 양심적인 교수님이 일본을 우려하면서 이거 쓴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거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건
경제만 지금 살펴본 거지만 여러분 문화는 어떻습니까?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일본 문화가 훨씬 앞섰어. 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일본이 앞섰기 때문에 일본의 그 문화에 우리가 뭐 많이 이렇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역전이죠. 아주 특수한 분야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일본이 좀 앞서 있어. 그리고 제일 앞서 있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일본이? 응? 세계에서도 거의 탑을 이뤄. 난공불락이야. 응? 뭐가 있을까? 일본이 문화 면에서 예술 문화 이거 문화 예술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여러분 음악도 그렇고 일본을 다 능가하고 있는데 여기 못 따라가. 우리 저 복돌이님이 정답을 맞췄네. 김선성님 맞아요. 응? AV는 못 따라가. 우리나라 법적으로도 안 돼. 응? 그거만큼 아이가 인정해줘. 응? 그거만큼은 일본이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 응? 어쨌든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20년 뒤에는 우리 인구가 적지만은 일본을 능가한다. 이런 거를 지금 현대 비즈니스를 통해서 일본의 저명한 대학교의 교수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망상이 아니야.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실제로요. 30년, 40년 전에 1980년도, 1990년도만 해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소니 워크맨 그거 나올 때 막 그거 가지려고 난리쳤죠. 뭐 게임기 게임 이런 거. 일본 만화, 망가라 그러죠. 일본 만화. 또 일본 노래 몰래 그때는 또 그 한일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문화 교류가 완전히 그때는 제한이 있었잖아요. 노래 같은 거 못 듣게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일본 문화 개방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자유롭게 됐지만은 문화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면서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일본을 압도하고 있어요. 창피하니까 얘기들을 잘 못해. 일본의 그 전국적인 그런 텔레비전 방송 이런 데서는요 이런 칭찬을 잘 못합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막 칭찬하고 뭐 소녀시대 최고다 막 이러더니 요즘엔 완전히. 근데 그럼 뭐해? 사람들이 돈 내고 보는데. BTS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사람들이 돈 내고 봐. 유선 방송으로. 일반 방송에서는 일반 공중파 방송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 뭐해? 돈 내고 봐요. 유선 방송으로.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데서 완전 휩쓸어 버리잖아요. 다 돈 내고 보는 거잖아. 이게 문화는 못 막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는 벌써 앞서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도 20년 뒤에는 우리가 일본을 완전히 능가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